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유미 변호사 이미 도착해 계시고요. 신인규 변호사는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시 6분이 넘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또 날이 따뜻한 편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말에 저희가 그 광화문 네, 그 대로에 나가서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지하철 역사로 들어가서 방송을 했는데 네.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다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참 좋았다. 저도 모여 계신 분들 보면 네. 좀 마음이 네. 뭉클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10,000명이다, 뭐 몇만 명이다, 지난주보다 덜 왔다, 집계를 한 해 만에 저는 이렇게 폄훼하는 예. 난 뭐가 그렇게 무섭고 당당하지 못해서 예.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일단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셨다는 게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중한 상황이고요. 예. 이제 그 오후 5시 전에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가 되면 지하철역 그 3호선 경복궁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거를 정부 관계자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통령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순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네. 스튜디오에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입니다. 예, 보수의 몰락 신인규. 네, 보수의 몰락과 종말입니다. 아 정말. 네. 아 죄송합니다. 몰락도 좋은 표현입니다. 네. 네. 책 잘 네.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쇄의 인쇄에 들어가가지고 오, 2쇄까지. 요즘에 이제 야. 출판 시장이 좀 얼어붙어서 네.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또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겹쳐가지고 네. 이제 정치 시사 분야 책들은 좀 더 안 팔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또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 변호사님 밥 사야겠다. 네. 당연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여하튼 그만큼 그 대한민국의 보수 지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보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냐 궁금하셔서 신 변호사님 책을 찾아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연관지어서 하나만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이제 정당 혁신 운동을 네. 해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가 12월 21일 이제 토요일인데요. 오후 2시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고 좀 강연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제 개인 유튜브 시대정신 유튜브에도 공지를 좀 올려놨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수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와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유승민 대표 저희 프로그램 좀 출연 좀 부탁드려 주세요. 강연 때 저도 뵈면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넌지시. 아니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러게요. 이 네. 상황이 그냥 그대로 이 기조가 유지돼도 괜찮은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한테 명태균 씨가 돈 받으러 다녔다. 관련된 그 드디어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문서인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내용 이 봤습니다. 내용을 각서. 보면 그 피플 네트워크스와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는 이 영업을 대행한 비용 6,215만 원에 대해서 피플이 미래한국에 받아야 할 미수금 변제 처리 네. 하려고 했으나 안 돼서 대통령 후보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에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요 채무 이행각서가 저 보시면 나오는 걸 저런 이행각서를 쓴 겁니다. 둘 분 다 네. 법률가시니까 저 이행각서의 효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선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거는요. 예. 일단 이제 지장을 날이라고 이렇게 주식회사인데 담당자라고 했더라고요. 네, 서약인, 확인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는 법인과 인은 다르거든요. 법률상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사람 인 네. 그리고 법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법인에 이제 명시적으로 써야 되는 건 대표이사가 그 대표 행위를 해서 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내용에 구속받겠다는 걸 담당자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보도를 봤을 때 느낀 건 이건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예. 이게 뭐 정말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명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줄 돈이 네. 얼마 미수가 6천이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미래항공연구소가 네.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네. 그것을 나중에 받으면 주겠다. 네. 지금은 대선이라 지금 네. 돈이 오가기가 너무 그러니까 엄중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요. 이거 자체는 정말이야 아니야 아니면 야 나 돈 받을 거 있어라고 해서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명태균 씨의 등장부터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왔던 이 일련의 과정 중에 저거는 정합성이 맞는 하나의 퍼즐이란 생각은 들어요. 네. 이거 자체가 직접 증거다. 예. 돈을 받을 게 있었구나 라고까지 그 결론으로 가는 건 아니어도 김건희 여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고 돈이 네. 갔다는 흔적은 없고 정치자금법 수사는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아왔다, 돈을 받으러 가겠다 몇 번을 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강혜경 씨의 증언은 이겁니다. 돈을 받으러 갔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봤더니 공천권을 가져왔다. 지금 공천권을 가져온 거는 팩트로 확인되고 저는 이미 확인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김영선 예. 전 의원 예. 공천권은 뭔가 반대급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검찰 수사에 나오지만 3등이었다는 겁니다. 당내 후보군 중에 예. 그때 7명인가가 출마했잖아요. 거기에 예. 깃발 꽂으면 되니까 많은 예.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경쟁력도 없었어요. 근데 명태균이 찍어 누르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왜냐하면 일방 원사이드하게 받는 관계는 없어요.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을 받았는데 네. 완전히 해먹은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의 동생들도 땅 사고 뭐 사고 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명태균 씨 지인들도 사고요. 그러면 뭘 받았을 것인가? 돈이 있었구나라는 이 퍼즐을 보여주는 각서로서의 저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법률적으로는 저기 이제 각서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뭐 채무에 대한 확인이나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 효력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서 작성의 조금의 부실성 문제는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님이 잘 말씀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 각서의 법적 효력을 떠나서도 저 안에 지금 선거 때 돈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김건희라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선거 때 이게 왜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시면 선거 때는 선거 회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선거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들을 투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투명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게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네. 왜 투명하게 못할까? 여론을 조작하니까 투명하게 못하죠. 어. 여론 조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돈 다 정상적으로 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명태균 씨 녹취를 우리가 보면 뭐 윤 총장이 윤 후보가 뭐 받고 싶어 하니까 빨리 달라. 네. 내지는 뭐 홍을 뭐 윤보다 뭐 3% 낮게 만들어라. 예. 조작해라. 다수의 녹취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증거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 시사하는 바는 김건희라고 하는 사인 지금 사인이고 아무 자격이 없어요.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당장 즉각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온 거고요. 네. 김건희 씨의 핸드폰만 제대로 압수수색해서 분석해도 이 국정농단의 비밀이 네. 한순간에 다 해제될 수 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들은 확보를 안 하고요. 네. 계속 주변만 긁고 다니니까 그 가장 어색한 검찰의 행동이 하나가 뭐냐면요. 네. 최근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당사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네. 근데 우리가 당사 압수수색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당사에 가서 공천에 대한 그 비위나 불법 사실을 공식 문서에 남겨놓는 바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뇌물을 계좌이체로 받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를 갔었어야 되냐? 김종인 위원장의 자택,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 또 내지는 정진석 비서실장 공관위원장급, 네. 그리고 이준석 당시 대표 의원회관 네. 내지는 자택 네. 여기를 가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확보해서 그 시점에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를 봐야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네. 가장 지적 증거 아닙니까? 각자가 연락을 한 거니까.
근데 그 증거는 확보 하나도 안 하고 당에만 가가지고 공식 문서를 확보하려는데 뭐 실패하고 서류 봉투 하나 요거 하나 들고 내려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가 안 되죠. 언론만도 못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